홍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의 퀴즈부터 소장님이 한 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신의 출신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누진세, 2번 상속세, 3번 보향세, 4번 낭낭 18세. 낭낭 18세가 제일 끌리는 오답이긴 한데 문자 샵 2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출신지에 내는 기부금, 누진세, 상속세, 고향세, 낭낭 18세 넷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주십시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풀어주시겠어요? 지난 5월에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고향세 주제로 썰을 한 푼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내용이 시행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준비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경남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AS 차원에서 두 번째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게 고향세라고 불리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이듬해 연말정산해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5월달에 썰을 풀 때만 해도 전국에서 이렇게 경을 하는 지자체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경남에서는 이제 지난 4월에 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서 실무협의체를 꾸렸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TF팀이 꾸려져서 전담 인력 3명이 배치된 건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게 8월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경남도를 좀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중앙정부 대응도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법은 벌써 통과됐었는데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시행령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9월에 확정이 됐답니다. 지난달이네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러고요. 가장 최근에야 그 디지털 기부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이 하기로 그래요? 방침이 이제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각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정 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두 달간 그렇죠.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 쭉 들어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세를 내면 답례품을 주니까 이거 약간 경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규정상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을 가능하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내 고향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면 3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답례품이 어떤 답례품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지자체의 선호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아이들이 포켓몬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포켓몬빵을 엄청나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게 빵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으면 답례품 때문에 사잖아요. 실 때문에 스티커. 그 실을 내가 원하는 실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답례품이 좋으면 기부금도 굉장히 몰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된다. 특히 지역에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내 생산품이 답례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정 방법과 절차가 굉장히 그 난관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엄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그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좀 막연하게 생각해 봐도 내년에 당장 시행이면 지금쯤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답례품을 줄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10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경남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을까요? 기사에도 그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요? 지난 6월 달에 경남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네.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방안 연구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제가 목차를 봤거든요. 그 목차 3장이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준비 상황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이 정책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준비 상황이 없어요. 아. 그게 지금의 핵심 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예. 그 연구자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에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별로 좀 격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진주시와 어령군의 인구 차이가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그 고향사랑 기부금도 이 지역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뜻 생각해 봐도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걷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게 세금이잖아요, 거기. 아, 그렇죠. 교부세니까 일종의. 근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향 기부 사랑 그 기부제는 무한 시장 경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네. 답례품을 잘하고 기부하신 분에게 피드백을 잘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기부금은 얼마 못 받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 공모하는 단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일본은 이제 정이라고 하죠. 마치라고 읍면 단위인데 그 읍면 단위에서도 자기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답례품을 만들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홋카이도에 있는 가토군의 가미시호로 마치가 있는데요. 예. 그게 항상 1, 2위를 했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겨우 5천 명인데 예.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받는 거죠. 와, 근데 어떻게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답례품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네. 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답례품에 되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 답례품의 진심이요? 예. 2013년부터 이제 고향세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기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그 쇠고기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을 기부자들에게 이제 답례품으로 이제 제공을 했다면, 근데 그 답례품의 퀄리티가 소문이 나면서 네.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고. 이거 받으려고 더 막 그렇죠. 기부를 하는 거네요. 일몬빵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동시에 여기가 잘한 것이 기부금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 거죠. 그 첫해 기부금을 모은 그 돈을 가지고 2014년도에 육아 저출산 대품 기금을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무상 보육을 약속하고 그 말로 전입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우리나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가까운 지원하는 육아주택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잘 되네요. 내가 당장은 가미시호로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부하는 돈으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가미시호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이제 우리는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거 내 고향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빠르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국은 일본처럼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답례품 기획까지 위탁하는 민간 회사가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닭의 문제냐 닭의 문제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진심이 보이려면 네. 그런 좀 젊은 인력들, 창의적인 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서 답례품을 기획을 하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좀 접근을 한다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빠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훈 소장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고향세였습니다. 2361-7801-4687-0078-262161 이렇게 6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숨차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송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